간단하게 서머리하면서 부동산 아파트 매매 동향에 대해서 큰 추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국감정원의 2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 변동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큰 전주와 대비 큰 차이는 없다고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오늘은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도 덧붙여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아파트 변동률이 올 지금 2월 둘째 주 대비 전년에는 어땠나 그런 기준도 같이 한번 삼아보면서 제가 1월 달이나 1월 달 대비 2월 달 중심적으로 체크해 보라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첫째 주 대비도 그렇고 제가 그 관점으로 보라는 게 서울 동남권의 강남 3구가 마이너스로 하락하면서 2020년 누적 기준으로 해서도 마이너스로 동남권과 강남 3구가 꺾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여파를 서울의 타지역 동남권 이외의 지역들이 영향권을 받고 있나 그 관점과 선도 지역이었던 예를 들어서 강남 3구와 더불어 마영성 지구나 그런 지역들이 변동률을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풍선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서울 지역의 노도광 지역이나 수도권, 경기도 수도권 규제 지역 중에 수용성 지역에 대해서 체크를 하라고 얘기 드렸고, 강남 3구에 대한 영향권을 받고 있는 지역, 과천이나 성남 분당에 대한 영향권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얘기 드려보면 전주와 큰 변동률은 없다고 말씀드려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권 지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지역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하락률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동남권은 0.05% 하락으로 전주 대비 하락률을 좀 더 키우면서 계속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서초, 강남, 송파도 제가 큰 테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 대비 하락률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려보면서 강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전주는 소폭 상승이었으나 이번 주는 0%로 보합권에 있다고 말씀드려보면서 전주 대비 큰 흐름에서는 같이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려보면서 재건축 시장이 먼저 급하락한 이후에 지금은 준신축 아파트 대형 고가 아파트들도 급매물들의 영향으로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지만 제가 한편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는 어땠나 보면 전년 동기 대비만 보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 더 험악했다는 말씀 들어보면서 무슨 말이냐면 동남권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동남권 기준으로 해서는 전년 동기 지금 2월 둘째 주 기준으로 보면 그때 누적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14%로 2018년도에 워낙 급하게 상승한 영향도 있겠지만 2월 누적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14%로 하락을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는데 올 기준으로 보면 하락으로 방향을 꺾었지만 작년 대비는 하락폭은 아직 크지 않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래요. 2019년도 같은 동기 대비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경기 지역도 대부분 하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하락으로 방향을 꺾었는데 지금 올 기준으로 보면 2월 둘째 주 기준으로 보면 동남권의 강남 4구 지역은 하락으로 방향을 꺾었지만 아직 그 외의 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보면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더 낮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정확하게 방향을 잡았다고 말하기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나 국토부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조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부동산 안정화를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권에 강남 3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번 주도 기준으로 보면 잠깐 물 한 잔 먹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면 매매도 전세도 전주 대비 똑같은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0.01% 상승으로 전주와 똑같고요. 전세도 0.05%로 전주랑 같은 형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매매가 0.01%라면 대부분의 서울 지역은 대부분 전주랑 똑같다는 양상을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그 가격을 이끌어갔던 선도 지역인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 같은 경우를 대부분 보면 강남 3구도 꺾였고 강남 3구 이외에 강동도 이번 주 대비는 0%로 보합권 수준에 왔다고 말씀드려보면서 그 이외의 지역을 보면 마용성 지역도 전주와 같이 상승폭을 축소한 가운데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보면 강남 3구의 영향권을 받고 있다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서울 지역 중에 그 서남권의 양천 같은 경우는 그 요번 주는 마이너스로 소폭이지만 0.01%로 소폭 하락한 지역이 양천구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그 이외의 지역을 보면 도심권이나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도 0.01% 전체적인 서울 상승률과 그 소폭인 거와 같이 전주 대비 같은 양상으로 같은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려보면서 서울 지역에 일부 9억 미만의 규제가 덜한 지역에 풍선 효과가 있다고 얘기 드리면서 노도강 지역이 상승폭은 크지는 않지만 서울 지역 아파트 대비 보면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도 같은 형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려보면서 노도강 이외에 뭐 구로 같은 경우도 그 9억 밑에 저가 아파트 제가 또 이 얘기를 드려요. 9억 밑에 그 아파트가 저가라고 말씀드리기엔 참 뭐하죠. 9억 기준이라는 게. 그렇지만 구로구에 9억 밑에 규제가 덜한 아파트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고 서울 그 다른 구들에 비해서는 말씀드려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전체적으로 전주 대비 같은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려보면서 단 작년 기준 이맘때 같은 동기 대비 기준 보면 작년이 더 험악했다고 말씀드려보면서 올 기준은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동남권은 꺾이면서 방향성을 꺾은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그 얘기를 드리잖아요. 항상 중요한 지금 딱 지점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작년보다는 낮지만 일부 선도 지역이 꺾였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강남권 상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과천이나 대표적으로 경기도 분당 같은 경우는 동남권의 강남 상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같은 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천이나 분당, 성남 같은 경우도 전주는 소폭 상승으로 반등했지만 과천, 분당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로 소폭이지만 과천은 마이너스 0.02%로 하락 반전했고요. 분당도 0.01%로 하락 반전하면서 강남 상고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지금도 보합권 내에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그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강남 상고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 경기도 수도권 지역을 보면 대부분의 지역은 그 전주랑 같이 같은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대표적으로 계속 뜨겁게 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상승률을 이끌어가고 있는 수원 용인 지역인데요. 수원 용인 지역 같은 경우를 좀 보면 수원 8달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상승률을 이번 주는 더 급하게 키웠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2.15%로 전주 대비 상승률을 대폭 키운 지역이 수원 8달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그 관점에서 보면 용인 수지나 용인 기흥도 마찬가지로 전주 대비 상승률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지역이 그 수원 8달 용인 수지 기흥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이 세 지역이 경기도 수도권 상승률을 대폭 상향시켰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그 이외의 지역들은 그 평균 이하로 어떻게 보면 상승률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대폭적으로 끌어간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수원과 용인 지역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수도권 중에서도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면 광명 지역이나
구리, 안양, 동안은 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평균 상승률을 따라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의 지역은 상승은 상승이지만 상승률을 평균 상승률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려보면서 그 이외의 지역들을 그렇게 보면 조정지역 해제된 지역인 고양시나 남양주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대표적으로 상승을 이끌어가고 상승폭을 키웠던 지역은 수원과 용인 지역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좀 덧붙여서 얘기 드리면 오늘 뉴스를 보면 건교부에서 용인과 수지 지역의 가격 상승률을 지금 눈여겨보면서 조정지역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계속 제가 주간 동향을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 수지가 용인 수원 지역의 아파트 변동률이 크다 보니까 조정지역 대상으로 미지정된 지역들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지금 현재 수원에 거론되는 일부 뉴스에 거론되는 지역들을 보면 수원의 권성구하고 영동구 같은 경우가 조정지역 대상 지역에 다시 지정될 수 있다는 조정지역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아무래도 지금 풍선 효과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올라간 만큼 조정지역 대상으로 제가 봐도 지금 굉장히 많이 가팔랐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하라는 얘기도 좀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전주 대비 같은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일부 선도 지역인 강남 3구와 마영승 지역은 상승폭을 줄였거나 하락으로 반전을 했지만 전체적인 전년 대비 상황을 보면 전년 대비는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도 대부분 하락세로 반전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올 기준으로 보면 동남권과 강남 3구나 일부 강남 4구 지역이 하락을 하면서 과천과 분당만 하락으로 그것도 주간 변동률 기준으로만 하락했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하락 반전했다고 지표가 후행성이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려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첨부하는 게 부동산 안정화를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여전히 아니라고 말씀드려보면서 몇 년 동안 상승률이 얼마나 가팔랐는데 지금 확실한 지표도가 하락으로 반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논하기에는 완전히 시기상조라는 얘기 말씀드려보면서 부동산 분위기가 꺾인 상황은 맞다는 얘기 드려보지만 앞으로 추세를 확실하게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골든마우스 인사드리겠습니다.